최근에 이 산업계, 정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IRA 관련 법안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. 맞습니다. 최중락 특파원이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한국에서도 이 자동차 주식만 대형주 중에서 못 가는 것은 선거 이후에 IRA 법안이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아직 고민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돼요. 맞습니다.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. 예. 전기차 판매량이 자동차의 주가 모멘텀에 큰 상황인데 이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. 미국이 시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하려면 뭐 아까 뉴욕에서 워싱턴에서도 연결했지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. 조금은 이 선거 결과를 보고 가자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아직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. 예. 미국의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선거 결과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제 내일 아침이게 되면 또 FOMC 결과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미국 얘기를 좀 더 드려보면 간밤에 나왔던 미국 증시 중에 이 지표가 너무 잘 나왔다라는 측면 때문에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. 바로 이 첫 번째 포인트가 너무 강한 미국이라고 꼽아봤습니다. 물론 사실은 ISM 제조업 지수도 보시면 50.2로 나오면서 전월에 50.9보다는 둔화가 됐습니다.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죠. 근데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. 예상은 한 50에 살짝 걸치지 않겠냐 했는데 이 상황보다는 50.2.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라든지 특히 기업체들이 고용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서베이 결과가 나왔습니다. 동시에 발표된 미국의 이제 그 채용 공고수라고 하죠. 1,000만 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1,000만 명보다 살짝 비트한 한 80만 명, 1,080만 명 정도가 나오면서 야 이렇게 긴축을 하는데도 미국 경제는 너무 강한 거 아니야? 그럼 연준은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받아볼 우리가 바라볼 거는 뭐 자이언트 스텝은 당연하고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은 좀 하락세로 출발했고 그 하락세가 좀 유지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. 왜냐하면 고용이 생각보다 강하니까 이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계기가 또 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려고 했던 연준의 애초의 생각을 또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한 경제 지표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간밤 미국 시장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만약 희망을 찾는다면 네.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두 달 전에 이런 뉴스를 받아봤다면 나스닥은 0.8%가 아니라 3%의 급락을 보여줬을 겁니다. 특히 어저께 변동성 지수도 하락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 두 번째 기대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는 지나갔고 소프트 랜딩, 즉 하드 랜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소프트 랜딩, 약한 수준의 경기 침체로 벗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조금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유가요, 1년 내내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고, 특히나 미국의 가계가 굉장히 건전하다라는 데 있습니다.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 텐데, 미국 사람들은 이제 뭐 저축을 갖고 소비도 하지만, 이 신용카드를 상당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? 특히 이제 신용카드를 썼을 때 매달 들어오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차트가 뭐냐면 신용카드의 연체율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연체율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을 잘 갚고 있다라는 거예요. 바로바로 잘 갚는군요. 왜 갚을 수 있을까요? 월급이 계속 들어오니까. 왜 월급이 계속 들어올까요? 고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가고 긴축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금요 고용도 좋고 소비를 하면 바로바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체력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뭐냐면 미국이 긴축은 하겠지만 긴축만 바라보던 시장에서 이제 긴축 이후에 미국의 경제는 과연 소프트 랜딩에 안착할 수 있나, 즉 연착륙을 할 수 있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연착륙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도 뭐 하락하긴 했지만 예전의 변동성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그래서 요즘 미국 시장 종목을 봐도 미국 내 소비가 늘어나는 기업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더라고요. 맞습니다. 가령 AT&T 같은 네. 기업들, 그리고 한국에서도 미국 내 소비가 늘어나는 기업에 주목하자는 아이디어를 계속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? 미국 내 소비면 또 한국의 수출주이기도 하죠. 그렇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조금씩은 시장에서는 3월부터 한 10월까지 내지는 뭐 9월까지겠죠.
거의 6개월 내내 변동성에서 시달리던 시장이 10월부터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졌고 11월 들어서는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느낌이냐면 11월 4분기에는 주식을 하기 좋은 달이다. 우리한테는 좀 희망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그래프를 또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. 바로 네. 한번 이제 보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골드만삭스가요, 이번 주 초반에 트레이더들의 이제 메모를 하면서 이런 차트를 갖고 왔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1월 이후에 상승의 어떤 추세가 강화되는 1928년 이후에 100년의 데이터를 갖고 평균치를 낸 건데,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, 그리고 과거의 성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, 최근의 분위기는 결국 연준도 75bp 금리 올리는 거 다 알고 있고, 물론 여기서 더 금리 올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용은 상당히 좋고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고, 이게 무슨 말이냐, 12월 쇼핑 시즌 연말에 대한 기대가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거고, 잘 아는 것처럼 또 중간선거 이후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오히려 줄어든다. 무슨 얘기냐?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보호무역주의나 고립주의로 인한 미국 이외의 경제가 무너지는 게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런 포인트가 어쩌면 한국 시장에도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연말 랠리, 성탄 랠리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. 이런 지표들을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금융시장인데, 채권시장에서 보면요. 네.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경제 둔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장단기 금리의 역전차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폭이 점차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있죠. 말씀하신 소프트 랜딩에 대한 네. 무게가 더 실리고 있어요. 정확하게 지적하신 건데요.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깊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의 압력이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, 물론 지표 자체의 움직임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지만 예. 지표가 주는 시사점은 소프트 랜딩 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. 실제로 우리가 미국의 3분기 GDP를 보면 그러니까 연휴라 보면 2.6% 올라왔거든요. 1분기, 2분기가 역성장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 침체였어요. 어쩌면 미국은 경기 침체를 받았고 그만큼 S&P도 한 20%가량 하락하고 나서 이제는 경기 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까지 조금 앞서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장단기 금리차가 조금씩은 이제 조금 축소되고 있다. 예. 네, 여기서도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보통 2년물이랑 신년물 보는데 요새는 3개월물까지 보니까 네. 내일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기자들이 3개월물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 맞아요. 같거든요. 네.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다면 경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.